대한민국 50년, 100년 뒤를 위해서 뭔가 두 가지 의제인데, 하나 남북 문제, 그건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노사관계 부분입니다. 이걸 마무리를 제도로, 시스템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4년 동안에 그거 못했어요.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정말 후진국으로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내 울타리,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가맨 겁니다. 제도가. 여러분들은 선거에 의해서 3년마다 당선이 돼야 계속 노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좌번들 외에는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2003년도 금융노조위원장 때 네덜란드 가서 빔콕 수상한테 들은 첫 마디, 아주 짤막한 한마디였습니다. 너의 나라는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노사관계가 아닙니까? 왜 그들 눈에는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로? 노사관계가 없다 그러면 사회적 대화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거는 노사 간의 대화를, 이자 대화, 그게 사회적 대화고, 정부까지 끼는 삼자 대화, 그게 사회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뭐가 노사관계인가를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경제학, 노동법학, 노사관계학 등등 여러 가지 교수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그들로부터 해답을 못 얻었어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내리는 겁니다. 노사관계라고 그러면 총노동 대 총자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총노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총노동을 이라고 일컬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조직률이 한 60, 70% 이상, 90% 이렇게 갈 시절에 총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조직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제도나 관습을 통해서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조직률이 낮은데 단협 적용률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까? 많죠. 단협 적용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99%의 프랑스 조직률은 불과 7, 8%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총노동 대 총자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7, 8% 되는 조직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은 그게 전체 노동자의 98%, 99%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총노동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조직률도 불과 10.3%, 단체 협약 적용률도 불과 11%. 그럼 총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해답이 되겠죠. 그러면 노사관계라는 게 단위가 기업 단위 있겠죠, 산별 단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 단위가 있는 겁니다. 세 단위의 노사관계가 있는데 이 세 단위가 중층적으로 갈 때 총노동 대 총자본이 구성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 단위가 없는, 기업 단위 노사관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독일 같은 데가 이제 산별 노조니까 기업 단위 노사관계보다는 산별 단위의 노사관계가 훨씬 더 지배적이고 영향력이 큰 거죠. 각 나라마다 노사관계 제도가, 모델이
다 같으냐? 다 다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모델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국 수상이 너네 나라엔 노사관계가 없어. 맞죠? WEF에서 여러 가지 노동부문 지표들을 최하위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업 단위가 산별 단위도 잡아먹고 산별 단위가 중앙 단위도 잡아먹고 결국은 기업 단위 노조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총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노사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노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10% 기업 단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90%를 채울 수, 총노동 차원에서 본다면 90%를 채울 수 있는 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노동회의소, 경제회의소입니다. 일자리를 청와대에서 해요? 정부에서 해요? 대한민국은 노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다 정부가 하고 다 정치인이 하고 청와대 대통령이 일자리 수속실을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이건 수순이 잘못된 거고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선 노동의 힘을 키우자. 노동은 쪽수 아닙니까?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길 그리고 기초 상식은 양대노총 통합 아니겠어요? 근데 양대노총 통합하자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스웨덴의 얄마르틴이 110년 전에 스웨덴이 제일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내부 분쟁이 많은 나라고. 이 바이킹의 후예들 아닙니까? 거칠고. 이랬던 스웨덴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든 사람이 얄마르틴인데 그 사람이 스웨덴 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 사업장은 어디요? 빈콕의 사업장은 어디요? 없어요. 사업장 출신들이 아니니까 큰 틀의 노사관계를 그리고 큰 틀의 총노동 차원에서의 대화를 시도하고 스웨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노르딕 모델. 결국 오늘날 세상을 2000년에서 한 1800년 동안 암흑시대였다가 오늘날 세상을 만든 거는 누구죠? 노사입니다. 100% 노사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만 저는 노동 전문가로서 40년 동안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행복할 수 있는 추구권,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수순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치해야죠. 정치 관심 가져야죠. 한 번이라도 우리 역사상 노사관계가 자주적으로 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권력을 찬탈한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가 기본권, 여러분들 기본권을 한 번이라도 걱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주체가 노사관계였어야 되는데 노사관계가 밀려버리고 이상하게 정치인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기본권을 뺏기고도 기본권을 제대로 올바로 주장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 그럼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생각 나죠?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이 없어 놓으니까 뭐 이 눈치 저 눈치 안 봐고 노동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노동 대변기구,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 기구, 대변인,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수수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게 제 40년의 고민이었고 16년 전부터 주장하던 노동회의소고.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는 대로 해요. 그냥 10 플러스 내가 얘기하는 거 90. 90짜리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갈 테니까 지금 양로총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라 이겁니다. 이걸 해체하고 변화시켜야 돼 하면은 뭐 큰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고 90짜리를 만들어서 10 플러스 90. 이게 한국적 모델이야. 그리고 이게 총노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회의소, 그다음에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큰 기구, 힘 있는 전문 기구, 이거 만들어야 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의 한계성 때문에,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아주 좁아져 있는데, 우선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정이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 정치적 부분,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알고나 있자. 아는 가운데서 길이 보입니다. 저는 제 인생사에서 딱 두 가지, 노사 문제하고 남북 문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근데 남북 문제는 상당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하더라. 안 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노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그래서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하나 이 잘못된 악법들, 뭐 필수공익 사업장을 철폐시키고 뭐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 틀, 우리 총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 지금 양대 노총이 총노동을 대변할 수 있냐? 아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양노총은 10%밖에 못한다. 조직률 10%에 단협 적용률 10%. 그 1, 2%는 10.3 대 11%입니다. 그 0.7%는 계열사들이, 노조가 없는 계열사들이 모기업 노사를 따르는 건데, 그게 그거죠. 뭐 프랑스처럼 유의미하게 7.7% 조직률에 99% 단협 적용률, 이런 확실한 총노동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조합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니들은 노조나 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잘못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구자가 될 수 있고 선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몽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선도적 역할을 화이트 갈라가 좀 해주십사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